자, 결론 먼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총 23개 학교에 지원해서 5군데 합격했고요. 그중에서는 탑5 안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풀 펀딩인가요? 네, 당연히 불펀딩. 뭐 학비는 당연히 면제고 월 한 얼마 정도 통장에 찍히는 거예요? 한화로 따졌을 때 한 330만 원 정도 지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근데 참 쉽지 않았던 여정이죠. 많은 이유 때문에. 뭐 첫째는 나이가 지금 40대죠. 40대인데 그게 문제가 되던가요? 전혀 안 됐고요. 그 누구도 저에게 나이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겠냐 등등의 이슈를 아무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터뷰를 몇 명하고 했어요? 인터뷰는 2개 학교에서 각각의 2명의 교수님과 했습니다. 그래도 뭐 전혀 나이에 대한 네. 그렇죠. 이슈도 네. 아니죠? 네, 전혀. 그렇죠. 네. 그렇지만 예전에 걱정하신 부분은 없지나 있었죠? 네, 제가 이제 처음 쌤을 만났을 때가 이제 한 5년 전?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한국적인 사고에 많이 젖어 있을 때고, 그리고 20대이던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에 그때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졸업한 지 오래됐냐? 너 나이가 많은데 괜찮냐? 이런 질문을 당시에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혹시 나이 많은 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처음에는 했었죠. 근데 선생님 강의를 이제 제가 되게 오랜 시간 들었잖아요. 계속 듣다가 보니까 나이는 정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자체도 지원을 할 때는 제 나이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건데. 프로 합격했어요. 네네. 뭔지 맞아요. 알겠죠? 네. 그렇지. 맞아요. 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언제까지 뭐를 꼭 해야 된다는 우리 한국 그 마인드로는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될 거예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 또 저와 같이 뒤늦게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당장 주변에 많이 보이지 않다 뿐이지 있다. 그리고 그 나이 많은 지원자들이 많지 않아서 합격자가 적게 보이는 것 뿐이지 나이가 많아서 뭐 되고 안 되고 그런 이슈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완전 동의. 오케이, 올쏘야 진짜. 그래도 유학을 생각한 게 한 5년, 6년 정도는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지금 해피엔딩이긴 하지만 일하다가 퇴사하고 네. 또 출산을 하셨죠? 그렇죠. 우선은 제가 유학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가장 하고 싶어 하던 업무를 맡게 돼서 제 커리어에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유학 준비를 미루기도 하고요. 다시 마음을 먹었을 때 승진 제의가 와가지고 또 미루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갖게 돼서 또 미뤄지고 막상 출산을 하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엄마의 짐이라는 게 훨씬 무겁더라고요. 또 그래서 미뤄지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이가 복덩이네. 그럼요. 네, 아이 덕분에 지금과 같은 행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은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 아이를 생각하면서 좋은 엄마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도 모티베이션이 됐어요? 당연하죠. 저는 아무래도 정책을 다루던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아기가 미래에 살아가게 될 그 시대 그런 것들 아무래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 더 좋게 만드는데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게 또 공부하러 가는데도 큰 모티베이션이 됐죠. 온 가족이 같이 님을 지원해줬죠? 남편분은 아이 육아도 많이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노력을 했나요? 아무래도 시험도 보러 가야 되고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없이는 조금 어려웠다고 봐야죠. 맞아요. 왜냐면은 결혼하시는 분들, 지원하시는 분들 보는데 진짜 이해를 잘 못하시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가 진짜 너무너무 힘든 해였어요. 그 미국의 탑 학교 중에서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것들을 겪고 그러긴 했죠. 일단 워낙 재정적으로 학교들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는 박사생을 아예 뽑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문호 자체를 개방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서 지원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고요.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료도 내고 성적들도 다 리포팅도 이미 완료했는데 갑자기 12월 초에 우리는 올해 안 뽑기로 했으니 뭐 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나온 학교들도 있었죠. 그래서 얼마나 학교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가
그런 것을 이제 지원자로서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뽑혔잖아요. 아, 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엄청나게 막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회사 다니면서 준비를 할 때는 아무래도 회사가 굉장히 바쁜 직장이었고 제 시간을 내기가 되게 어렵고 평일이든 주말이든 제 일에 되게 얽매여 있어야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화장실 갈 때 잠깐 GRE 단어도 한 번씩 보고 시험을 보러 갈 때도 항상 이제 명절이라든지 좀 티가 나지 않는 때 시험을 보러 갔어야 됐고 그런 점들이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제 시간이 이제 예전에는 회사 거였다면 이제는 이제 아기 거가 돼버려서 오직 이제 아기가 잠깐 잠들었을 때 그때만 공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나도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아기 잠들었을 때 인강 듣고 그때 잠깐 문제 풀고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었죠. 대신 이제 시간이 없어진 만큼 그 시간에 되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불확실성이 정말 힘들었고요.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 확실한 것에 되게 익숙해요. 예를 들어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는 몇 날 몇 시 그날 결과 딱 나오는 거니까 뭐 그 전까지 뭐 스트레스를 받든 뭘 하던 그 날짜를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언제 발표 난다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뭐 잠깐 정신 들면 뭔가 소식이 있진 않을까 또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한 몇 달을 계속 굉장히 심리적으로 날카로운 상태로 보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좀 힘들었죠. 그래서 진짜 톱스쿨도요. 언제까지 발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때 한 3, 4일 후에 합격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강의했잖아. 아니마. 진짜 톱스쿨도 완벽하지 않다고 해외 학교들은. 그리고 이제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캐리어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들. 자, 그게 뭐죠? 제 경력 자체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경력 있는 지원자들이 주로 연구기관 출신이라든지 그 말의 의미는 그 경력이 연구 경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런데 저는 연구 경력이 아니라 정말 실무적인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이 됐죠. 왜 그러냐면 저도 회사에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냐 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게 이 사람 당장 투입해서 당장 성과 나와? 그걸 중심으로 저도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제가 매력적인 지원자이긴 하지만 풀펀딩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 조금 더 예측되는 그런 지원자들을 뽑지 않을까? 그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었죠. 그렇죠. 연구를 하기 위해서 바로 투입시키려고 그러는데 나는 실무 쪽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직장 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죠? 마지막 직장이 10년. 10년이죠. 그 10년이 너무 길게 생각됐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일반적인 지원자 대비 조금 길기 때문에 저희 전공에서 대체로 일을 하다 오는 지원자가 많긴 하지만 그게 보통은 뭐 길어야 3년, 3년 미만인 경우가 워낙 많아서 10년은 사실 길 수 있고 그게 뭐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뭐 다루기 쉽지 않은 학생으로 분류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우려라고 보면 볼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선생님 강의 워낙 오래 봐온 탓인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 문제 안 됐고요. 아, 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고. 그리고 그 10년 동안 다양한 일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도 좀 우려됐잖아. 너무 이렇게 포커스가 여기저기 막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인터뷰 때 그게 문제가 됐나요? 그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 없더라고요. 그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한 거를 좋아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 사실 제 업무 경력과 관련해서 막 그렇게 깊게 질문 자체도 잘 안 하셨어요. 그냥 뭐 제가 석사 때 썼던 논문은 어떤 건지, 그리고 와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너는 졸업 후에 뭐가 되고 싶은지 그런 위주의 질문이어서 저의 뭐 경력이나 이력이나 제가 가진 무언가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합격했다고 경험한 게 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인터뷰는 어떤 질문을 할지 몰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님한테 제가 고맙다고 그래야 돼요. 뭐냐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진짜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맨날 강의한 거 아시죠? 네. 거의 다 보신 것 같아요? 80%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도움 됐어요? 당연히 도움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걸 막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저는 가장 추천하고 싶은데 그게 뭐 제레미 선생님이 직접 쓴 에세이라든지 뭐 스토리라인 그런 강의들을 찾아보면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게 너무 주옥 같아서 그거는 정말 3번 이상씩은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지원을 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찾아 꺼내서 보고 그랬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인터뷰에 대한 강의들도 제가 봤을 때 기준으로 한 800개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인터뷰 스크립트 짜거나 인터뷰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한테는 강의가 이 머리에 있는 거를 조금 많은 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제대로 보고 합격하신 분들 보면 진짜 아주 기분이 좋아요. 진짜 잘하셨어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그 아이디어를 선생님이 그 강의를 찍지 않았으면 접하기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꼭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서 직접 찾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뭐 물리적인 한계, 기타 등등 이유로 인해서 그래도 그 강의들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눈이 이렇게 트인다고 할까요? 그 에세이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봐야지. 이런 거 뭔지 알겠죠? 만들어놓으면 뭐해, 봐야지. 그리고 그 강의에서 배우신 게 유학 쪽으로만 이제 이슈가 아니니까 외국 가가지고도 그렇게 한번 스토리라인 논문 잡아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박사 졸업을 하시고 이제 꿈이 뭐세요? 저는 그 꿈을 직업으로 특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지 그게 꼭 어떤 특정 직업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렇게 제안하는 순간 저의 사고가 또 갇혀버리는 측면이 있고요. 저는 그동안 국가 예산과 재정 이런 거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게 조금 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그런 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온 것이 정말 조금이나마 더 건전하고 건강한 국가 예산 재정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전 기대합니다. 몇 년 후에 신문 기사에서 볼 수 있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꼬맹이가 지금 2살이라고 그랬죠? 한국 나이로 3살이죠. 3살? 네. 오케이. 이제 그 꼬맹이가 한 20년 후에 볼 거를 생각하고 영상 편지 한번 날리시죠. I love you 하고 끝내지 말고. 네. 사랑하는 우리 애기, 엄마가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되는데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더 넓은 세계에서 멋지게 또 재미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엄마가 어디에 있든 엄마는 항상 우리 애기 옆에 있는 거니까 언제나 씩씩하기를 엄마가 항상 지켜보고 옆에 있다. 사랑해. 자, 우리 항상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죠? 하나, 둘, 셋, 파이팅!